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사와 사랑에 빠지는 사심한국사 최연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한능검 심화 강의 1강 우리 역사의 시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시작하면 어디예요? 바로 구석기부터 철기까지죠. 그래서 구석기부터 철기까지를 제가 필기로 싹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한 3번 정도는 복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 더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암기를 완벽히 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도 4번씩은 복습을 한 뒤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는 것까지 5회 복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석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가 있었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동기. 또 이제 마지막에 철기를 쓰게 됩니다. 어떤 것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나눴을 때 간단히 시대 구분을 해본다면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BC 한 8000년경부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BC 한 2000년경부터 1500년으로 보고 있고요. 철기는 BC 5세기부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석기부터 살펴볼게요. 구석기는 무슨 석기를 사용했느냐? 돌은 돌인데 돌을 떼어냈다. 자,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뗀석기. 근데 뗀석기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기 뗀석기, 전기 구석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전기에는 이렇게 뭉툭하게 주먹도끼 같이 이렇게 돌 하나 가지고 사용을 해서 막 찍어가면서 그래서 뭐 주먹도끼, 집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기부터는 요렇게 조금씩 거기서 이렇게 얇게 떼냅니다. 그래서 좀 얇은 게 생겼고요. 후기가 되면 쐐기를 이용해서 똑같은 모양의 돌날 격지를 더 만들게 됐죠. 그래서 요 모양, 이 이름을 돌날 격지, 돌날과 같은 그러한 얇은 그런 돌 조각이다. 돌날 격지. 자, 그 중에서 돌날 격지 이름 중에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승배찌르개라는 게 있어요. 승배찌르개. 자, 이런 식으로 후기가 되면 승배찌르개를 만들게 된다. 자, 이렇게 뗀석기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혹은 뭐 뼈도구 같은 거 사용하면서 이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사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막 맘모스, 거대한 맘모스 같은 거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렵, 채집 생활을 했다. 자, 수렵, 채집 생활하니까 어때요? 여기에 다 떨어졌네? 아, 여기는 그 사냥감이 떨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느냐? 동굴이나 대충 지은 막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구석기 사람들은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유목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따로 필요 없죠. 동굴에서 잠깐 살거나 막집에서 살았다. 자, 그렇지만 단체로 살았습니다. 단체로 단체 생활, 무리지어서 평등 생활을 했다. 평등 사회였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수렵과 채집에서는 우리가 요거 하나만 추가로 좀 알아둡시다.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 불 사용. 고기는 익혀 먹어야 제맛. 왜냐면 그때 당시는요. 요즘 같은 그런 날이선 그런 철로 된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생으로 덩어리로 먹으면 약간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사용해서 익혀 먹었고 익혀 먹어야지 이렇게 근섬유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러면서 또 불을 사용하면서 난방 역할도 하고 그리고 불 가지고 이제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좀 막는 또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자, 요렇게 구석기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그것까지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유적지까지 이 구석기 유적지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기다가 유적이라고 앞에 쓰고 구석기는 한 3가지 정도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연천, 전곡리
웅기, 굴포리 다 리로 끝나요. 그리고 공주, 석장리 이 세 개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너무 중요한 건 바로 연천 전곡리에 나오는 우리나라 연천에 가잖아요. 거기서 뭐 파냐면 주먹도끼 빵 같은 거 팔아요.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뭐냐면 이게 탁탁탁탁 측면 정면 이렇게 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주먹도끼 모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아시아 쪽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안 나와. 유럽하고 아프리카에만 아슐리안형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똑하니 나온 거야. 그래서 모비우스의 학설을 반박했다. 그런 식으로 사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미군이 이거 연천 정원이 한탄강 쪽에서 데이트하다가 이 주먹도끼를 발견했거든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꼭 알고 가시고요. 뭐 이거 말고는 거의 다 동굴이에요. 뭐 상원 거무모루 동굴, 두루봉 동굴. 동굴이면 무조건 뭐예요? 구석기죠. 동굴 나왔는데 신석기일이 없죠? 그렇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석기로 넘어가는데요. 신석기로 넘어갈 때 우리가 사실 여기 중간에 중석기라는 개념이 가끔 나옵니다. 중석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중석기 때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구석기도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도기.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전에는 큰 맘모스 같은 거 잡다가 날씨가 따뜻해진 거 어때요? 새우, 새나 여우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막 번성하게 됩니다. 조개들이 이따만하게 크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신석기 때 부산 동삼동에 조개 껍데기 가면 얼굴만 해요. 가면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패류라든지 작은 동물들을 잡게 되면서 이때는 무슨 석기를 사용하게 되냐면 잔석기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아, 쓸 칸이 없네. 이런 쓴배찌르기도 사실 잔석기에 들어가긴 해요. 구석기 후기와 중석기가 거의 겹친다. 약간 좀 중첩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준석기에는 잔석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밑에다가 쓸게요. 잔석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잔석기를 사용하느냐? 아까 쓴배찌르개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이렇게 뾰족한 쓴배찌르개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음도구를 연결을 합니다. 이음도구. 어려울 거 없어요. 이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촉을 돌로 만든 다음에 이음도구 뼈라든지 나무 같은 걸로 어떻게 만들어? 활이나 창 같은 걸 만듭니다. 이음도구를 이용해서 활, 창 같은 거, 작살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서 물고기 잡고 이게 뭐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다든지 여우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은 민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활을 쏘거나 창을 이용했다. 자, 이런 식으로 중석기는 간단히 알고 가시면 되고요. 이러한 쓴배찌르개도 잔석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신석기로 넘어갈게요. 자, 신석기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도 이제는 똑똑해지면서 뗀석기를 살짝 갈았어요. 그래서 무슨 석기? 간석기라고 하죠. 그리고 농사 지은 거를 이제 넣을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약간 꽃갈콘 모양으로 좀 뾰족하게 생겼고요. 빗살무늬가 있고요. 밑이 뾰족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파묻듯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세트로 알아둘 거 중요한 게 바로 가락바퀴와 뼈바늘입니다. 자, 가락바퀴는 무엇이냐면요.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가 뽕 뚫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꼬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억새라든지 그런 식으로 굵은 실을 뽑아요. 노끈 같은 형태죠. 그리고 이제 뼈바늘을 이용해서 얼기설기 뭐를 만들어요?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어로 생활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서 어로를 하고 농사는 이제 시작 단계, 어설픈 단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의복이나 그런 그물 같은 거,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원시적 수공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락바퀴 뼈바늘로 이런 식으로 의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건 그전에는 수렵과 채집이 주였는데 농경과 목축에 눈을 떴네.
아, 뭔가 씨가 뿌려졌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 아, 길러서 먹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굳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 게 힘드니까 작은 동물들, 닭을 키우고 토끼를 키워서 내가 그래서 잡아먹으면 되는구나. 목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 시작된 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다니면 안 돼. 내가 이거 씨 뿌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걷어야 돼. 정착한다. 이제 정착 생활을 한다. 그래서 무슨 집이 필요하다? 이때 당시 움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움집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 암사동 가면 움집 있잖아요. 약간 반지하형으로 만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움집에서 중요한 것이 주로 원형이나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원형의 움집이나 아니면 정방형이라고 하는데 약간 둥근 네모 형태예요. 둥근 네모 형태의 화덕은 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정 가운데 화덕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움집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됩니다. 부족 사회였고요. 부족 사회고 여전히 평등 사회라는 거. 자, 그리고 이때는 뭔가 신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 이제 사람들 모이면서 뭔가 즈음즈음 세 가지 있었죠.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애니미즘이 있고 토테미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샤머니즘이 있어요. 자, 애니미즘이란 건 무엇이냐? anyway, 어디에나 정령이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한데요. 일본은 여러분 혹시 센가치히로의 그런 행방불명이라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잖아요. 거기 보면 그 오물의 신도 나오고 먼지의 신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이 있다라는 건 모든 사물에 정령 신앙이 있는 거예요. 좀 섬나라가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약간 그리스 아테네 보면은 태양의 신, 대지의 신, 나무의 신 이런 것들 정령신앙 그런 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애니미즘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토테미즘은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 특정 나무거나 아니면은 곰 수호신, 곰 토템, 호랑이 토템, 우리 단군 이야기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그런 것들이 바로 토테미즘이에요. 그래서 토테미즘은 부족의 수호신을 동식물로 삼는다. 동물이나 식물로. 마지막 샤머니즘은 말 그대로 무당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샤먼킹 안 보셨나요? 샤먼킹? 뭔가 영혼의 중개자를 믿고 주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귀신이 들린다든지 그런 것들.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샤머니즘이 가장 오래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점 보고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유적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유적지는 칸이 모자니까 일렬로 쓸게요. 뭐 대표적으로 부산의 동삼동, 부산 동삼동에 조개 껍데기 가면, 그리고 서울 암사동 있죠. 서울 암사동에 유명한 우리 그 움집 그런 터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 제주 한경 고산리 뭐 요런 거 세 가지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 보니까 어때요? 아까 빗사무늬 톡이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됐고 실제로 밑이 뾰족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쓴 데가 어딥니까? 부산, 바닷가, 서울 암사동, 한강 옆에 강가, 제주도, 섬이잖아요. 바닷가. 다 바닷가나 강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충분히 아까는 동굴 비교할 수 있어요. 아까는 주로 산 쪽이었다면 이제는 강가나 해안가로 갔다. 어로 생활을 많이 병행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농경 목축에다가 플러스 어로를 주로 병행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신석기 때 대표적인 유적지는 거의 다 폐총이에요. 폐총. 그 이제 물고기 잡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조개는 그냥 주워서 바로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 조개구이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조개가 얼굴만 했으니까 한 두세 개 먹으면 배가 불렀겠죠. 이런 식으로 어패류를 많이 먹었다. 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는 청동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청동기는 귀했다.
청동을 만드는 게 귀했고요. 지금도 청동으로 만든 것은 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청동, 여러분 금, 은, 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청동기는 좀 이렇게 장신구를 사용하거나 제사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이제 어쨌든 청동기를 사용했겠죠. 대표적으로 청동검이긴 청동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이런 건 교재에서 꼭 그림 한번 봐주세요. 비파형은 약간 미형 느낌으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자, 여기서 거친 무늬 거울을 여러분 봤을 때 이게 왜 거울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그런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반사판이에요. 그래서 이 거친 무늬 거울 같은 걸 가슴에다 딱 붙이고 이제 이 족장이 저기 높은 곳에 있으면 햇빛이 반사돼서 눈부셔, 몸에서 빛이 나 이런 느낌으로 좀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을 사용을 했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청동기는 귀했기 때문에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농기구 반달돌검이 자주 나와요. 반달돌검은 반달 모양으로 구멍이 뽕뽕 뚫려서 여기다 노끈을 연결해가지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벼 이삭을 자른다든지 이렇게 밭작물을 이렇게 잘랐던 돌캄, 반달돌칼, 왜 검이라고 써서 반달돌칼이죠. 반달돌칼. 이렇게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썼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사용을 했고 이때는 이제 농경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벼농사가 처음 시작이 돼요. 하지만 벼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 단계, 일부 저습지에만 벼농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시작 단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것을 막 부글부글 끓여 먹고 죽처럼 이렇게 끓여 먹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토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간 토기.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토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무늬 토기는 그냥 무늬가 없는 거고요. 미송리식 토기는 충분히 그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림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양옆에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양옆에 손잡이가 있고 주둥이가 좀 길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미송리식 토기로 봐주시면 되고 붉은간 토기는 붉은색이에요. 근데 보통 그림으로 문제 나온 미송리식만 나온다. 자, 이런 식의 다양한 토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그거죠. 고인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라는 고인돌. 고인돌을 연구하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거의 60%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다 우리나라 와서 죽었나 봐. 자, 그래서 고인돌은 2종류가 있는데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식이고요. 남방식은 바둑판식입니다. 말 그대로 탁자식은 탁자 모양으로 롱다리예요. 롱다리. 자, 그리고 바둑판식은 되게 큰 바둑판처럼 이렇게 숏다리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 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도 알 수 있다. 자, 그럼 고인돌 나오면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이에요? 뭐 족장의 무덤, 군장의 무덤이죠. 군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족장의 무덤이라는 건 무엇이 발생했다? 계급이 발생했다. 군장이라는 계급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뭔가 좀 신분 계급, 계급이라든지 약간 지배, 피지배 계층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이 계급 발생하면서 이 족장은요, 제사와 정치를 다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일치라고도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고조선 때 배우겠지만 고조선의 당군 왕검 때 당군이라는 뜻은 당구리,
무당이란 뜻이고 왕검이란 뜻은 정치의 지배자란 뜻입니다. 자, 그럼 무당은 제사를 지내죠. 제사, 정치, 이름 안에 다 있다. 재정일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청동기는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청동기에서는 우리가 한능검 심화 단계에서 유적지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약간 낮은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조금 들어왔다.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철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끝났어요, 철기. 자, 철기는 그나마 흔했어요. 우리나라에 철강석이 많이 나왔고 청동기보다는 만들기 쉬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기에는 드디어 철제 농기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철제 무기를 만들게 돼요. 자, 철제 농기구를 만드니까 그전에는 돌로 농사를 지었어. 이건 뭐 헬스도 아니고 너무 무거워.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가벼우면서 튼튼해.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업 올라갔다. 철제 무기. 그전에는 청동검이랑 싸웠는데 철제 무기가 훨씬 내구도가 높아. 띵 날아가서 청동이. 철제 무기로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많아지죠. 그래서 부족들의 그런 전쟁이 많아지게 되죠. 또 업. 자,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5부족이 연맹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뭔가 국가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족 전쟁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맹왕국이라는 단계로 나타나게 된다. 부여, 고구려 같은 연맹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청동이요. 이 청동기가 여기서 거친 무늬가 그래서 요거를 화살표로 해주세요. 얘네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비파형 동검에서 날렵한 세형 동검으로, 세형 동검은 요즘 쓰는 칼처럼 날렵해요. 자, 그 다음에 거친 무늬에서 자잘자잘한 잔무늬 거울로, 우리 그 잔무늬 청동거울 단유생윤경이라는 그런 엄청나게 자잘자잘한 무늬가 있는데요. 너무 기하학적으로 촘촘한 무늬가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어요. 막 동그랗게 이렇게 무늬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중요한 건 이것을 만들었던 틀이 발견이 됐어요. 거푸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붕어빵 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끼 모양을 만들 거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돌 같은 걸로 주물 틀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청동을 갖다 부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거푸집 틀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진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전에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은 중국에서 우리가 그냥 통째로 들고 왔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거푸집을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독자적인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지.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스타일대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여전히 귀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자, 무덤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청동기 하면 고인돌이에요. 철기 하면 두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는 족장뿐만이 아니라 좀 높은 귀족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화장이란다. 장미의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돌은 무거우니까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널무덤. 우리가 널뛰기 아시죠? 널뛰기가 나무 널에서 뛴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널무덤 나오면 나무널, 돌널무덤은 돌로 만든 거고. 그래서 널무덤은 나무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독무덤이 나타나게 돼요. 독이 뭐예요? 항아리 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두 개의 독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거는 약간 난생설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박혁거세도 뭐 아래서 나왔다, 김알지도 아래서 나왔다 이러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여기 독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중국 화폐가 3종류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명도전이 나왔고 명도전과 오수전과 반량전이 나왔는데요.
이거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올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써준다면 명도전은 춘추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에서 썼던 화폐고 오수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한나라 때 썼던 화폐. 반량전은 너무나 중요하죠. 진시황 때 만들었던 반량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발견이 됐다는 건 중국과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자 사용했다는 건 붓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붓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우리 창원 다호리에서 붓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지금 정리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거 좀 찍고 간다면 뭐 구석기는 자, 따라와 보세요. 구석기는 뗀석기 사용한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동 생활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구석기는 유적지 다른 데보다는 구석기 유적지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연천전곡리 아슐리안 주먹도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중석기에는 활과 창으로 이렇게 이음도구 잔석기 사용했다. 짜잘짜잘 잔석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는 간석기 당연히 중요하고 빗살무늬 톡이 중요하겠죠. 그림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가락바퀴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 이렇게 만들었고 농경목축 신석기혁명 중요하겠죠. 정착생활 움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움집. 자, 그리고 강가나 해안가라는 거. 자, 청동기는 비파형 동굴과 거친 무늬 거울인데 반달 돌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왠지 돌칼, 돌칼이면 신석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고요. 자, 벼농사를 시작을 했고 민무늬, 미송리식, 붉은 간토기. 아이고 내가 토기를 까먹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았어. 자, 철기 때의 토기는요. 여러분들 이 널무덤, 동무덤 요 밑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기 때 토기는 제가 여기 땡겨서 여기다가 중간에 적겠습니다. 자, 여전히 민무늬 사용을 하고요. 민무늬, 덧띠 토기. 그리고 검은간 토기가 있어요. 자, 토기는 민무늬 그대로 사용하고요. 덧띠는 그냥 우리가 지금 요즘에 컵 같은 데 보면 이 컵 끝에가 잘 이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둥그렇게 덧띠를 주둥이 부분에다가 한 겁니다. 깨지지 않게. 검은간 토기는 그냥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반달돌칼 벼농사 처음 시작됐다. 미송리식 토기가 특히 자주 나온다. 고인돌 너무너무 중요하죠. 군장의 무덤, 족장의 무덤, 바로 계급 발생과 연결해 주시고요. 재정일치였다. 자, 철기로 넘어가면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철제 농기구 때문에 농업 생산량 업, 철제무기 때문에 부족 전쟁이 많아져서 연명하고 나타났다. 자, 동검이 업그레이드 됐다. 세형 동검 장문이 가올 거푸집 별표해 주세요. 거푸집. 우리 독자적인 청동기를 알 수 있다. 널무덤, 동무덤 나왔고요. 중국과의 교류, 화폐를 보고 알 수 있고 한자 사용은 붓이 발견이 됐다. 창원 다호리 붓, 그리고 붉은간, 검은간. 자, 요렇게 진짜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요 부분은 필기를 따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기 노트가 따로 있으시면. 자, 그럼 요거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필기하면서 쭉 한번 흐름을 파악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우리 교재 중심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구석기로 넘어갑시다. 다시.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뗀석기를 사용했다. 주먹도끼, 승배 찌르개. 아까 승배 찌르개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거. 자, 그리고 뼈도구를 사용했다. 이거 골각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렵과 채집 중심이에요. 사냥, 채집, 수렵은 사냥이고 채집은 과일 따먹고 이러는 거.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었습니다.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동굴, 막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떠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사냥감이 떨어지면 딴 데로 가야 되거든요. 이동생활, 평등 사회였다. 주먹도끼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이렇게 화살표, 화살촉처럼 생겼죠. 자, 신석기로 넘어갈게요. 자, 신석기 때는 돌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갈판, 갈돌, 갈았죠. 간석기, 빗살무늬 톡이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가락바퀴 뼈바늘은 이제 그물,
옷이나 그물 같은 거 만들었다. 자, 경제는 농경과 목축 처음 시작했어요. 반농사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체적으로는 조, 피, 수수 같은 까끌까끌한 작물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죽처럼 먹었고요. 여전히 수렵, 채집 등이 중심입니다. 주로 어로가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움집을 지어서 거주한다. 움집은 원형이나 장방형, 둥근 사각형. 자, 정착생활. 움집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정착을 했다는 소리죠. 평등 시족 사회였다. 갈팔, 갈돌, 빗살무늬 토기, 밑이 뾰족하다. 강가나 해안가 살았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청동기와 철기 한 번에 정리해보면 청동기 때는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래서 비파형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자, 판달 돌칼 중요하다고 그랬죠.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다. 미송리식 토기, 양쪽에 손잡이 있고요. 민무늬, 무늬가 없어요. 자, 계급이 나타났습니다. 계급이 나타나면서 군장이 등장을 하게 돼요. 나는 하늘의 뭐 천손사상, 나는 하늘의 부족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고인돌 너무너무 중요하죠. 북방식 그리고 탁자식, 바둑판식 두 종류 있고요. 벼농사를 어설프게 시작을 했다. 일부 저습지에서. 하지만 여전히 밭농사 중심이다. 철기로 넘어갈게요. 철기에는 철제 농기구, 쟁기나 새스랑 같은 철제 농기구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갔다. 자, 그리고 세형동검, 거푸집 중요하죠. 우리 독자적인 청동기를 우리가 구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무늬 토기, 검은간 토기, 연맹왕국이 등장했어요. 왜? 이렇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웠으니까. 부여, 고구려, 오부족 연맹체 나타나고요. 널무덤, 나무 널, 동무덤은 항아리 두 개를 연결한 거. 벼농사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농사를 잘 짓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전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청동기 철기까지 정리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신 기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공주 석장리라고 나와요. 이것만 보고도 구석기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힌트, 주먹도끼 집게가 나와요. 자, 주먹도끼 집게 나오면 뭡니까? 무조건 구석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먹도끼 모양도 나왔고 구석기인 거 힌트 다 줬어요. 그럼 구석기를 고르면 됩니다. 자, 명도전, 반량전 나왔어요. 아까 나온 철기죠. 2번 반달돌칼 나왔어요. 청동기죠. 자, 그 다음에 거푸집 나왔습니다. 철기죠. 그리고 우리가 철기에도 여전히 청동기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로 동굴이나 강가 막집, 요게 정답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5번,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죠. 자, 그래서 4번이 구석기, 정답은 4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구석기, 이 청동기, 철기까지 여기 시기에선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점수 이렇게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필기 노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에듀윌 한능검 교재 쫙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내가 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안에 끝내세요.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음 고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